안녕하세요. 센티널원의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크립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경쟁사 제품과 다르게 모든 콘솔을 통합을 했고요. 현재 클라우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픈 익스플로저라고 해서 현재 확인된 취약점 정보들을 크리티컬, 하이어, 미디움, 로우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화면은 미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설정된 부분 중에서 잘못 설정된 부분들을 타입별로, 종류별로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포스처 스코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항목도로 점검을 해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밑에는 잘못 설정된 설정값을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5개의 에셋을 분류해서 화면에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는 것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형태로 분류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미스 컨피그레이션 에이지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설정이 잘못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기간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0일이라고 하면 최초 발견된 날로부터 90일 이상 변경이 수정이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에는 미스 컨피그레이션이었고 여기는 이제 버너러비티 취약점 부분으로 5개를 분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베리파이드 익스플로터블 익스포저라고 해서 요거는 실제로 악성 코드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돌려서 증거를 가지고 조사한 가장 위험한 5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자산에 대한 파악을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6개 정도의 이제 클라우드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애저, AWS, 오라클, GCP, 다양한 클라우드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 대비 잘못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GCP나 AWS 각 클라우드 기준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SPM이라고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스큐리티 포스처 매니저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에 특화된 포스처 매니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포스처 매니저먼트도 있고요. 쿠버네티스 상에 특화돼서 쿠버네티스 관련된 기능들을 모두 보다 이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서 클러스터 환경에서 이제 모니터링 수행하는 거를 이제 설정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리했던 쿠버네티스를 이제 제외하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된 항목에 해당한 값들에 대해서 내용이 밑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NS 쿠버네티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화면에 보시면 얼랏과 익스포저가 있는데 얼랏은 악성 코드로 탐지된 공격에 대한 얼랏이고 익스포저는 취약점이나 잘못 설정된 부분을 통해서 탐지한 취약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점검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다양한 CIS라든가 AWS 관련된 항목이라든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점검을 돌려서 에이전트 없이 점검을 돌려서 이러한 팔레시 기준으로 수정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항목마다 어떤 항목이 있고 그 항목별로 뭐가 탐지됐는지 자세하게 항목 내용들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국내 이제 ISMS는 지원하진 않지만 저희가 커스텀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객이 이제 요구하는 항목들은 커스텀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본사 요청을 통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별로 AWS, GCP, 뭐 애저 분류별로 다 표시해서 패스한 거, 페일한 거,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설정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CSPM 중에서 잘못 설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크리티컬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도가 높은 설정값이라고 해서 이 설정값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교정할 수 있는지 recommended action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항목은 밑에 보시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요구되는지를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AWS 상에서 잘못 설정되거나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된 그런 값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 알려드리고 recommended action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경쟁사와 다른 게 이제 offensive security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공격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단순하게 API 기반으로 버전을 돌려가지고 버전에 대한 값만 가져와서 이 취약점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포제고요. 로그 포제 내용을 보시면 설명이 있고 에비던스로 이제 가게 되면 실제로 여기 공격 코드가 있습니다. 이 공격 코드를 보내면 밑에는 파인딩, 이 공격 코드로 실제로 공격을 해봤더니 이런 공격이 먹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 이게 왜 먹히는지 에비던스를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로 데이터까지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께서는 명확하게 이 공격이 어떤 식으로 먹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래픽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픽을 통해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IP가 공격을 받은 이 서버가 이 IP를 가지고 있고요. 이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는 뭐 미스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오펜시브 시큐리티 엔진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 갖고 있는 다양한 값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하게 모두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픽 익스플로어는 메뉴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직접 저 쿼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쿼리를 만드시게 되면 그 쿼리에 해당하는 공격들만 따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줘서 고객분들이 현재 클라우드 상의 운영 형태를 쉽고 명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픽 기반으로 상관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장비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상관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발견된 취약점, 익스플로어, 그리고 여기 이제 언락 같은 경우는 실제 공격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CWPP에서 들어왔던 공격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메뉴까지 함께 제공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NS와 CSPM, CNAP 그리고 CWPP까지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잘못 설정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CSPM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CWPP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 클라우드 인스턴트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탐지해서 그 공격에 대한 상세 내용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명령을 통해서 어떤 계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또 스토리라인을 통해 가지고 맵 형태로도 모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NAP까지 쓰시게 되면 이미지 스캔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공격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미티게이션도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공격 코드에 대해서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킬과 커넌트를 누르게 되면 탐지 모드에서도 원하는 해킹 코드에 대해서 해킹 공격에 대해서 킬하고 커넌트를 할 수 있도록 자동 수동 모두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타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이 탐지된 공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쿼리를 해보실 수 있는데 가장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쿼리를 만들 때 공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EDR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퍼플AI를 통해서 수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그냥 질문에 넣게 되면
저희 퍼플 AI가 바로 컴퓨터 상에서 활용 가능한 EDR 쿼리로 전환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 17일 동안 있었던 쿠버네티스 관련된 공격을 스렛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 스렛을 찾을 수 있는 쿼리문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 쿼리문을 통해서 지난 7일 동안 쿠버네티스 관련된 공격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화면과 같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EDR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해킹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러한 공격 코드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 정보도 나오게 되고요. 현재는 한글화는 메뉴 자체에서 그 지유에서는 안 돼 있는데 대신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한글화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대신 한글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타입했던 그 부분에 굳이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집어넣더라도 동일하게 이 결과에 대한 EDR 쿼리에 대한 결과값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한번 지금 한글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현재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찾는 걸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던 걸 보여줘. 이렇게 한글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집어넣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랜섬웨어 공격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글로 쳤었고요. 한글로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DR 쿼리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EDR 쿼리로 변경을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들을 저희 콘솔에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들을 찾을 수 있는 쿼리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해당 쿼리로부터 이제 결과값이 나와서 랜섬웨어 공격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도 누구나 이 EDR 쿼리, 이 퍼플 AI를 통해서 EDR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EDR 쿼리에 대한 전환뿐만이 아니라 콘솔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뭐 설정값이나 이런 것도 쿼리로 다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많이 유행하는 뭐 해킹 공격을 찾는다거나 챗 GPT 기반으로 다양한 값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랜섬웨어 관련된 공격이 나왔고요. 밑에 이제 요약 보고서가 나온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랜섬웨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다양한 값들에 대해서 쿼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EDR을 사용하는데 오랜 학습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이 퍼플 AI를 통해서 빠르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 퀘스천이라고 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이라고 해서 퍼플 AI에서 관련된 질문을 이제 3가지 정도 뽑아서 팔로우 퀘스천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팔로우 퀘스천을 선택만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해당 쿼리에 대한 해당 질문에 대한 EDR 쿼리를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이 엄청난 로그를 쌓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로그는 많지만 실제로 이걸 의미 있게 찾아내서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EDR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APT 공격이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고 있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안에 대한 관련 질문을 던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보안에 대한 질문을 한글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APT 최근에 유행하는 공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 설정된 부분에 대한 값을 이제 찾아오는 거고요. 이 설정이 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디스크립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해결하는 recommended action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고 이런 잘못된 성질은 어떤 컴플라이언스에서 이 점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밑에 보시면 컴포넌스 기준으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 리소스에 대한 제이슨 코드로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A, 저희는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견된 취약점이라든가 잘못된 설정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슬랙을 통해 가지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저 혼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랙을 통해서 유관부서 사람들을 모으고 슬랙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S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대부분 코딩 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갖다가 순서 형태로 갖다가 집어넣고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어플을 이제 누르는 순간에 이 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진 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랙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데스크라든가 뭐 서비스 나우라든가 지라라든가 이제 갖고 계신 다양한 협업 툴과 연계해서 기능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할 수 있고요. 어떤 공격이 탐지됐을 때 그 대응 현황들을 사람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슬랙을 연결한다거나 아까 서비스 나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서비스화해서 누구한테 지정된 사람한테 바로 명령을 내려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